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안성시 금강면 오흥리 산 32-1번지에 있는 사만국대부인 순흥안씨 묘소에 왔습니다. 오늘은 순흥안씨를 수원에서 이곳 안성으로 천장했던 이유와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역을 배경으로 순흥안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흥안씨는 영의정을 지낸 시몬 선생의 부인이며 세종대왕의 장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 선생과 순흥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소원왕후와 세종대왕이 혼인을 하였습니다. 청송심씨 문중은 왕실과 사돈을 맺었으니 가문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위인 세종이 등극하자 시몬 선생은 영의정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한 것을 명나라에 알리기 위해 사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은 권력의 항방을 가리키듯 사행 떠나는 날 시몬 선생을 전송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장안이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라고 세종주기년 9월 8일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흥안씨 입장에서 딸은 왕비가 되었고 남편은 영의정이 되어 사은사로 길을 떠나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시몬 선생에게 사행길은 영광이 아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행 떠나는 날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는 말을 들은 태종은 권력의 추가 시몬 선생에게 기우는 것을 경계하여 선생이 조선을 떠나 있는 동안 죽일 계획을 세웠고 결국 사약을 내려 사사하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시몬 선생이 돌아가시자 소원왕후는 졸지에 역적의 딸이 되어 폐위 압박에 시달렸고 순흥안씨는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로 8년간 관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비정함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비 문서에는 기록해도 천한 일은 시키지 말라는 명에 따라 노역은 하지 않았답니다. 여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순흥안씨는 1444년 영육의 세월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순흥안씨가 돌아가시자 시몬 선생이 잠들어 계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13-10번지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1467년 순흥안씨의 외손자가 되는 세조의 명으로 이곳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 32-1번지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2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장 작업이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원래 계셨던 자리보다 이곳이 좋으면 두 분 모두 이장하면 될 텐데 순흥안씨만을 이장하였고 그것도 왕명에 의해 이장했다는 것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의 실마리는 청송심씨 문중분을 만나고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조의 피부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사에 의하면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분하고 원통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는데 침방울이 튄 자리마다 종기가 생겨 피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갔답니다. 세조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할아버지 시몬 선생의 묘자리는 괜찮은데 외할머니 순흥안씨 묘자리가 흉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순흥안씨만 이장했답니다. 세조에게 닥친 흉을 외가선영에서 찾으려고 했던 이 대목에서 친족을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그것도 왕실 풍수에서 외손발복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부정모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비율이 50대 50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택발복에 있어 친가선영뿐만 아니라 외가선영도 후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만국대부인 순흥안씨 묘수에 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고선을 보시면 내룡이 약간 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판에 올라서면 지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당판은 펑퍼짐하게 후덕하고 주변 사격 또한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합니다. 직접 가보면 배울 게 많은 명당짜리입니다. 특히 이 자리의 백미는 적확한 점열에 있습니다. 과연 풍수교과서라고 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송심씨 문중에서 지극정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소 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도굴과 무당의 이상한 짓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도굴은 실패했지만 언젠가 도굴꾼들이 묘소를 훼손한 적이 있었고 가끔 무당이 왔다 가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묘소 앞에서 보이는 금강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에 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순흥안시를 이장할 당시에는 묘소 앞을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만국대부인 순흥안시 묘소를 둘러보면서 퇴색되어가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가족화와 산업화 사이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은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고루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송심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순흥안시 묘소를 보면서 자손의 의무가 아닌 자부심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관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명당은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들고 그 가문의 자손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